네, 종목 얘기 나누겠습니다. 결투에서는 매일매일 두 종목 나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하루하루 수익률이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서 두 전문가의 승패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소개해 주실 두 전문가 모셨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정용현 대리,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광화문지점 황지민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용현 대리 오늘 처음 결투를 찾아주셨어요. 네. 어떤 시각으로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떤 각오로 네. 임하실지 결투를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박수원이 결투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영광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 내기 상당히 힘든 시장인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수익률이 좀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현장에 있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쫓아가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트렌드 한번 잘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려가고 있을게요. 자, 두 분께서 선정하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목 중에 뭘부터 볼까요?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정용현 대리의 종목 먼저 볼게요. 셀트리온. 왜 선정하셨습니까? 이 종목이요. 정말 이슈가 정말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루머도 있고요. 뭐 정말 획기적인 무상증자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슈들 너무 많아서 뭐 이제 속상해하는 투자자분들도 사실 많아요.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까? 네, 일단 괜찮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겠죠. 그렇죠. 일단 괜찮아 보여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모회사로 두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자회사가 되겠죠. 일단 셀트리온의 자회사인 예전에 코디너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디너스가 한서제약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판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과 좀 이슈를 받아야 될 것은 최근에 그 셀트리온에서 그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했었죠. 레미케이드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게 2월 달에 허가 신청을 냈었는데요. 일단 그 CTP13이라고 불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5월 달에 그 식약청에서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6월 정도까지 좀 연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하반기 쪽에는 그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이라는 것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서도 조금 더 눈여겨보지 않을 그 종목이라고 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한 30% 정도 싸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만 해도 매출 한 1,0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제약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셀트리온은 모회사를 가지고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재민 대리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장에서 셀트리온 정말 매력도가 있는 것인지 대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부터 그 기술력까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셀트리온이 문제가 좀 있었죠. 뭐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그리고 대장 업체지만 무상증자와 또 공매도 세력 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차트상으로 좀 무너졌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은 올라왔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횡보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정용현 대리님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연구원님 말씀대로 지금 셀트리온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실적 같은 경우 2011년 베이스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지 못하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 자체도
OP 마진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선 조정을 받았고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모회사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판권이 독점이라는 얘기는 추후에는 더 한 번 더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은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한마디로.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차트 움직임과 함께 기술적인 라인들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황재민 대리의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어떤 점이 그리 좋길래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네, 이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저의 투자 관점, 투자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또 탐방을 한번 다녀와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고 소셜 커머스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또한 스마트기기 확산 수혜를 동사가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경기를 타지 않는 전방 산업인데요. 6만여 개의 그 고객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쇼핑몰, 컨텐츠나 게임, 그리고 소셜 커머스, 이러닝까지 매우 다양한 부분의 전방 산업에 이 회사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고 그다음에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하고 있는 NFC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사업의 플랫폼을 곧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애플에서 최고 개발자 회의, 뭐 이제 아이폰 5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NFC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원과 함께 공동 출자를 해서 NFC 전자 리더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국가의 인증은 받은 상태고요. 추후 인증들이 계속 이어질 상태라고 합니다. 대리님, NFC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요. 네네. 그런 건가요? 뭐 핸드폰으로 결제한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마그네틱 카드를 긁어서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 카드를 이렇게 찍으면 결제가 되는 구조였잖아요. 예. 이제는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카드 칩이 삽입이 돼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함께 결제를 할 수 있는 매우 편한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또 하나의 포인트로는 또 네. 어떤 것들 수 있을까요? 우수한 재무 구조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받고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결제가 되면 선 지급을 이 한국사이버결제에 해주고 그 한국사이버결제에서 받은 금액은 다시 결제가 이루어졌던 회사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 결제 대금이 이동이 되면서 최대 5일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5일 동안에는 금융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네네. 일단 그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 월별 매출액이 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티켓몬스터의 전담으로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결제 인증을 받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달달별로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자 수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미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요? 반영돼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년 말 올해 초쯤에 9,000원까지 아마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을 네네. 거예요. 그때는 NFC 시장이 엄청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 좀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좀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NFC 인프라가 확실히 깔려 있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는 저희들의 인식도 아직 전환이 좀 덜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 모바일 결제 그리고 애플에서 애플 월렛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결제 NFC 시장은 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됐어요. 실적은 어떨 것 같나요? 올해 좀 많이 불어나겠습니까? 네, 일단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40억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5.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34.9%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자, 정영현 대리님.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대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 종목을 가져 나올 걸 좀 고민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어요? 네네. 그 대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결제 업체 중에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KG 모빌리언스, 그다음 다날 같은 경우 다른 세 종목과 비교해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어느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경쟁자에 비해서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뭐냐, 한 방에 있느냐, 네. 어때 보여요? 있습니까?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는 동일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니시스가 모빌리언스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결제 사업이나 피지 사업의 전담을 맡고 있고요.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결제 쪽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일하게 아우르는 회사가 한국사이버결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NFC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베이스 리더기와 함께 온라인 피지 사업 연계가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사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들어봤어요.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용현 대리의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느 선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상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목표가 자체는 제가 2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5,000원 정도 설정해드린 이유 자체가 그 정도 부분에서 지금 상당한 악성 매물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위로는 하반기 쪽에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한 11선 정도 부근에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25,000원에 손절 가격 반드시 2만 원 선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한국사이버결제도 차트 혹시 네. 펼쳐졌으면 한번 네. 볼게요. 궁금한 게요. 네네. 이게 한 8,500원 부근만 네네. 가면은 밀려나는 흐름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좀 나타나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구간이 좀 쉽게 뚫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8,500원 라인을 저항선으로 해서 부딪혀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예. 저항선을 뚫고 갔었을 때 첫 번째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NFC 시장에 대한 거품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품이 형성이 되면서 8,500원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횡보하면서 점점 지지선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지선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8,500원을 계속해서 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8,400원 정도까지 8,300원 후반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NFC 시장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이 삼성에서 TF팀을 결성을 했기 때문에 삼성과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개발팀은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기본적인 분석도 함께 예. 하신다면 8,500원을 뚫고 제가 목표가로 제시한 9,500원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투의 룰은 내일 시초가에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단위의 수익률을 재는 것이지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이버결제 종목 같은 경우는 0.25%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박스권을 지켜오면서 상승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이 이 5월달과 6월달 초반에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자결제주 테마를 형성하면서까지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또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아무리 좀 조정대 적극 매수는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같은 시기에도 들어가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내일부터 수익률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 봤고요. 목표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종목에 대한 AS도 함께 해드릴게요. 자, 오늘 황재민 대리와 정용현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